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정도가 되면은 네. 대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의 뭐 처음부터 줄곧 계속 네. 나왔던 얘기는 바이든 우세. 맞아요. 뭐 미 증시가 이제 한 2% 급등이 나왔으니까 무슨 일일까? 뭐 두 가지죠. 바이든이 예상대로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블루 웨이브 얘기가 나오죠.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조기에 대통령이 확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이 그 정도 우위까지 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미증시가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각 보니까 뉴욕이 오후 5시 33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마감되고 네.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놓고 오늘 장이 계속 이제 3시 30분까지 오후 열리겠지만은 그 안에 결판이 날 수도 있어요. 빠르면. 만약에 오늘 빠르면 우리 시각 오늘 오후에서 저녁 정도에 결판이 나야 되고 문제는 그 사이에 결판이 안 나면 조금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 해서 뭐 대선 관련 얘기는 많았지만은 오늘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는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 시장 그 열리는 동안에 진행되는 개표 과정, 미국의 개표 과정, 관전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관전 포인트를 이용해서 보면서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미국의 대선 격전지 좀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요런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어디냐면 지금 뭐 어차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져갈 곳은 가져가는 거고 가장 격전지로 보는 게 아래쪽에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선벨트 지역 네. 중에 세 곳이 지금 격전지고 가장 핫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쪽 같은 경우, 러스트 벨트 같은 경우 여기도 바이든이 우세긴 한데 상당히 아직은 접전이라고 보고 있죠. 특히 펜실베니아가 중요하고 플로리다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이 선벨트 지역 세 곳이 비교적 빨리 개표가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 받은 걸 미리 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빨라요 이쪽은. 러스트벨트 쪽은 그렇지 않지만은 굉장히 빨리 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여기 선거인단 수가 29명이 29명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가 이제 성적이 우리 빠르면 우리 시각으로 한 오후 1시 정도 쯤면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 사전 그게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실패를 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잃었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반대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지역에서 먼저 나온 쪽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리 이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위쪽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 같은 경우는 이 개표도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 소임만 3일자로 찍혀 있으면은 6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들어오는 우편 용지 같은 경우는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이미 이렇게 떡밥은 트럼프가 던져놓은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투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플로리다 지역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장중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거의 바이든 쪽이 우세하다. 네. 이래버리면 거의 게임 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지역과 이걸 만약에 여기서 박빙이 나오고 뭐 펜실베니아 이쪽을 봐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플로리다 지역, 그 다음에는 펜실베니아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한번 뚜껑 열리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미국 시장이 오늘 그 간밤에 급등 나온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본 것인지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는 뭔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사실 공식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좋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죠, 당연히. 바이든이 당선되는 케이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 네. 두 번째 트럼프 당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흙탕 싸움, 대선 불복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인데 대선 불복이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불확실성의 증대는 당연히 부양책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이나 종목 대응함에 있어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최악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이번 그 불복 상황 같은 경우가 대법원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원 결정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올해 미국은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조기에 아까 선벨트 지역에서 누군가 승자가 확실히 나와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등 나왔던 것은 바로 일본 케이스, 바이든 당선 쪽이고 거기다가 상하원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것. 이걸 지금 우리가 블루 웨이브라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 당선에다가 민주 상원 가져가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간밤에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미국 시장은 바이든 당선에 민주 상원이 모두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움직인 거였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바이든 당선은 되는데 지금 같은 구도 민주하원 공화상원이면은 아무래도 이 대규모 부양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또 싸워야 되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상원 구도는 당연히 그대로 가겠죠. 상원 구도는 당연히 그대로 가면 역시나 부양책의 기대감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나오긴 나오겠지만 또 싸워야 되니까. 네. 예,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정책은 그동안 주가가 움직인 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이든 쪽은 뭐 친환경 쪽이고 트럼프는 빅테크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를 민다는 건 아니고 네. 바이든이 당선되면 빅테크 쪽에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독과점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당선되면 빅테크 쪽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간밤에는 다 올랐다는 걸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좀 치우겠습니다. 네. 여기 종목 대응을 하나 또 보시면은 네.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이든 당선이 되면 종목전을 제가 대응을 재료 노출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가서 안 갈 것이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이게 어떤 네. 관점이냐면 트럼프 당선되면 종목 대응 같은 경우는 중립 정도. 왜냐면 네. 다 변한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은 우리 친환경 관련주들이 지금 몇 프로를 가만히 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가만히 가고 있죠. 근데 미리 오른 게 있죠. 그렇죠. 급등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신재생 관련 에너지에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단기로 볼 때는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바이든이 될 거야. 아,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라고 와서 그쪽이 올라왔는데 그래 바이든이 됐어. 그러면 나온 얘기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로는 계속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로는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미 대선 결과와 대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쭉 공식적으로 좀 여기 공식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정리하기는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 정도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답이 안 나오고 대선 불복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연말장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가능성이 좀 낮게 보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사전 투표 그 수가 지금 1억 명 넘어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편 투표가 지금 6천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 그리고 사전 투표 그 우편 투표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016년보다도 부동표가 지금 적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역시 바이든의 당선이 상당히 우세하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마 오늘 오후나 한 저녁쯤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 어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 정말 시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던 대주주 양도세 문제, 기존의 10억 원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전이죠. 그건 그래요. 예전과 똑같으니까. 네. 변한 건 없어요. 본전입니다. 그래도, 네. 예. 근데 본전이긴 한데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인가요? 그걸 기준을 표를 보여드리면서 예. 그 중요점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없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대주주 관련 기준이 뭐 10억 원이었고 네. 지금도 이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께서 뭐 사퇴까지 쓸 정도로 맞아요. 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억 원으로 됐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호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악재가 될 뻔했던 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악재 소멸? 그렇죠. 예. 악재 소멸이죠. 아까 제가 그 바이든 관련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나와버리면은 뒤집어진다고. 그게 오히려 네.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10억 원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악재 소멸이니까 일단 호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남은 게 있습니다. 네. 2023년이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과세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거래세와 같이 좀 뭔가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삼모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 3년 후에 또 대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좀 논의가 돼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미국 대선만 지나가면 시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계속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어제 그 수급 보시면 조금 재밌는데요. 장중 코스닥 수급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네. 어제 한 2시 20분인가요? 2시 20분 조금 넘어서인가? 그때쯤부터 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예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보시면은 투신권이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왔네요. 예. 투신권이 진짜 찔끔 들어. 최근에도 이 금융투자 외국인 쪽은 매수가 코스닥 쪽에 들어오는데 투신권, 연기금, 사모펀드는 요지부동이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신권이 네.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 이쪽을 보긴 보고 있었구나, 확실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코스닥 수급 자체는, 다행히도 좀 완화될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악재의 이제 해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좀 수급 쪽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문제, 뭐 대선은 미국 국민이 정해서 뭐 가는 대로 가는 거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백신은 계속 지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있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요 이제 4대 백신을 보고 있는 게 존슨앤존슨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네 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인상 단계는 지금 3상이고 출시 시점은 연내 출시 내지는 뭐 내년 1월 그러니까 연말 내지는 연초로 보고 있는데 추가된 게 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청소년 임상들도 추가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이자는 11월 셋째 주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임상 결과가 11월에 나온다는 것. 그래야 뭐 12월에 긴급 신청을 해서 나오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해서 어떤 백신과 관련된 변화된 모습은 11월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우리나라입니다.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SK에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이언스 바이오에서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품목을 이 백신을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죠. CMO? 얘기가,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우리는 이 백신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어떤 장이 열릴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풀린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아까 백신 말씀도 드렸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후에 펼쳐질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어떤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도 고민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한 단기, 중기로 좀 나눠가지고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 대주주 관련된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이건 풀렸죠. 이 악재 때문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단기적인 반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KH바텍이라든지 KMW, 빅히트는 거래소 종목입니다만은 마치 코스닥 같죠. KMW도 5G 그 종목 중에서 대부분 다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수주 모멘텀 자체가 올해부터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내년으로 다 밀렸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펀더멘털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하면 5G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KMW나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또 부품이지만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폭락을 했죠.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네.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의 밸류를 놓고 보면 이제는 좀 싼 영역에 들어가 있다. 비교적 그렇게 보셔야 되고 물론 다음 주 말에 또 기관 한 달 수급이 한 달 물량이 한 130만 주가 또 나옵니다만은 네. 그 사이에는 기술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백신 생산 관련해서는 SK케미칼 같은 종목이 괜찮을 것 같고요. 자회사가 생산을 하게 되니까 또 경기민감 부양책이 나온다면 경기민감 섹터가 또 움직이니까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LG와 순서대로 보시면은 단기 낙폭 과대주, 백신, 경기 민감, 그다음에 컨택주주인데 위는 단기 관점이고 아래쪽은 중기 장기입니다. 네. 그런 관점이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컨택 관련주가 나오는데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직접적으로 많이 움직인 게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가 되겠고 언택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 움직여야 될 것은 결국은 컨택 관련주가 아닌가. 비대면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가 움직인 그 기간을 보면 약 6, 7개월 주겠는데 지금부터 이 컨택 관련주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쓰레기에 가깝다. 주가 개판입니다. 사실. 네. 엉망이거든요. 이 컨택 관련주들이. 근데 기업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업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차피 백신은 나오게 되고 내년 여름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폭발적인 수요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해서 하나투어 같은 관광, SN 같은 이 엔터주, 대한항공, 카지노 파라다이스, 뭐 영화도 말할 것도 없죠. CJ, CGV 주가 지금 엉망인데 이런 종목을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를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자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이 중에서 이제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백신 생산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진단에서 백신 개발해서 이제 생산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SK케미칼은 조금 있으면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MSCI 리밸런싱 얘기 나올 거예요. 맞아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죠. 11월 11일이 되겠는데 그때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SK케미칼입니다. 네. 차트 모양이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위메이드하고 조금 비슷할 겁니다. 분명히 전고점 정도를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정말 주가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종목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드립니다만은 소외됐던 종목들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펀드멘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SN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강력한 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최저점을 통해서 보시면은 최저점과 이중바닥, 3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네. 거죠. 11월에 이번 달에 신인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관광업계와 마찬가지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콘서트 수요가 폭발을 하겠죠. 내년 실적을 놓고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 지난 6월 말에 요때죠. 6월 말에 제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더블 시세가 났는데 세리바닥을 만들고 있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본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컨택 관련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이제 중장기로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갭 상승 예. 출발이라서 그 예상 갭 상승 출발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갭 상승하더라도 네. 많이 빠졌던 코스닥의 어떤 그런 낙폭 과대주들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분은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고 그리고 중기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 필요하겠고 네. 잡아가면 되겠죠. 물론 단기 너무 급등한 종목은 조금 시차를 두고 매수하는 게 좋은데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좀 더 길게
내년 상반기 시장까지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낮아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컨택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입질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은 단기든 내년 전망이 좋은 종목 쪽에 이제는 베팅을 해야 된다. 연말을 앞두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